항상 꼬질꼬질한 옷을 입고 눈을 부라리는 문제아 북한. 이 친구는 맨날 가방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서 야, 나 이거 있다? 나 건드리면 다 죽어!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정작 주변 친구들은 그래 밥은 먹고 다니지? 라며 측은하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문제아가 아주 그럴싸한 장난감을 들고 나와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신형 미사일 KN-23과 이름부터 거창한 전술의 공격 잠수함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번쩍번쩍한 게 제법 무서워 보입니다. 북한에 절친 러시아 친구는 이걸 보고 오, 쓸만해 보이는데? 하며 냉큼 사가기도 했죠. 하지만 여러분, 혹시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 아십니까? 이 북한제 무기들의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최첨단 미사일 안에 일본산 중고차 부품이 들어있질 않나? 잠수함은 물에 뜨지도 못하는 고철 덩어리질 않나? 도대체 북한 분수공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김정은이 애지중지하는 최강 무기들의 충격적인 민낯과 그 뒤에 숨겨진 북한 주민들의 눈물겨운 가짜 명품 만들기 대작전입니다. 자, 우선 김정은이 무대 중앙에 딱 모셔놓고 이거 한 방이면 서울 불바다 된다 라고 큰소리 쳤던 그 미사일 KN-23부터 뜯어봅시다. 이 미사일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실제로 쓰였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서 수입해다가 우크라이나에 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아주 가관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떨어진 미사일 잔해를 수거해서 분석해봤더니 세상에나 미사일 날개를 움직이는 핵심 부품이 어딘가 낯이 익습니다. 자세히 보니 일본 도요타나 닛산 자동차에 들어가는 중고 부품이었습니다. 아니, 마하의 속도로 날아가야 할 최첨단 미사일에 동네 카센터에서나 볼 법한 자동차 베어링을 끼워 넣은 겁니다. 이러니 미사일이 똑바로 날아가겠습니까? 가다가 나 왜 이래? 하면서 엉뚱한 곳에 떨어지거나 공중에서 분해되어 버리는 거죠. 탈북한 군수공장 출신의 증언을 들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원래는 특수 합금을 써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일반 쇠파이프 잘라서 넣고 부품 모자라면 옆에 있는 기계 뜯어서 끼워 넣고 말 그대로 돌려막기의 끝판왕입니다. 심지어 10% 들어가야 할 특수 재료를 5%만 넣고 다 넣었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위에서 할당량 채우라고 쪼아대니 공장 직원들도 살기 위해서 가짜 명품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미사일만 문제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러시아 탱크병들이 북한산 포탄을 쓰다가 아주 끔찍한 일을 겪고 있다고 하죠. 탱크가 포를 펑 하고 쏘면 포탄이 적을 향해 날아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북한산 포탄은 포신 안에서 콱광 하고 터져버립니다. 일명 자폭이죠. 탱크 포신이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안에 타고 있던 병사들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포탄 안에 들어가는 화약이 불량이거나 습기 관리를 엉망으로 해서 녹이 슬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군수공장에서는 기계가 고장나면 사람이 손으로 화약을 채워넣는다고 합니다. 정밀기계로 해도 오차가 생기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손에 힘도 없어 덜덜 떠는 사람이 화약을 넣으니 그 양이 일정할 리가 없죠. 어떤 건 화약이 너무 많아서 터지고 어떤 건 너무 적어서 쏘자마자 코앞에 툭 떨어지고 이건 뭐 러시안 룰렛도 아니고 쏘는 사람이 더 무서운 무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김정은이 시찰 나올 때만 반짝반짝 닦아놓은 A급을 보여주고 뒤에 쌓아놓은 창고에는 녹슨 고철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게 바로 북한군의 현실입니다. 자, 다음은 김정은이 이제 우리도 핵잠수함 가질 거다 라며 야심차게 공개한 김군옥 영웅함입니다. 이름부터가 아주 비장하죠? 그런데 이 잠수함 진수식 이후로 바다를 항해했다는 소식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전문가들이 사진을 분석해보니 배 모양이 아주 기괴합니다. 원래 있던 옛날 잠수함 로미오급을 억지로 반으로 뚝 잘라서 그 사이에 미사일 발사관을 우겨놓고 다시 붙인 겁니다. 사람으로 치면 허리를 늘려서 키를 키운 건데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잠수함은 물속에서 중심을 잡는 게 생명인데 저런 기형적인 몸매로는 잠수했다가 다시 못 올라올 확률이 99%입니다. 그냥 물에 뜨는 관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니 항구에 묶어놓고 사진 찍을 때만 쓰고 실제로는 무서워서 출항도 못 시키는 관상용 잠수함이 되어버린 겁니다. 게다가 이 잠수함 이름의 주인공인 김군옥이라는 인물도 알고 보니 가짜 영웅이었습니다.
북한은 김군옥이 6.25 전쟁 때 어뢰정으로 미국의 중순양함 볼티모어호를 격침했다고 선전해왔습니다. 영화까지 만들어서 주민들을 세뇌시켰죠. 그런데 팩트체크를 해보니 볼티모어호는 1946년에 이미 퇴역해서 전쟁 때는 바다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배를 격침했다고 70년 동안 거짓말을 해온 겁니다. 무기도 가짜, 영웅도 가짜, 성능도 가짜, 모든 게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했던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한 당국이 제일 신경 쓰는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입단속입니다. 군수공장 직원들은 출근할 때부터 서약서를 씁니다. 비밀 누설하면 총살당해도 좋다. 공장 안에서도 구역마다 출입증이 다 따로 있어서 옆 라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게 차단해놨습니다. 심지어 사고로 사람이 죽어도 가족들에게 나라를 위해 일하다 영예롭게 갔다고만 통보하고 시신조차 안 보여주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합니다. 기계가 멈추면 사람이 몸으로 때우다가 철판에 깔려 죽고 와이어가 끊어져서 다치고, 이런 끔찍한 사고들이 매일 일어나지만 밖으로 새어나가는 건 오직 위대한 영도자 동지의 지도로 생산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는 거짓 뉴스뿐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한국산 무기 K방산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를 사고 호주가 레드백 장갑차를 사고 루마니아가 K9 자주포를 사가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약속한 성능이 진짜로 나오니까. 한국 무기는 카탈로그에 적힌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50도 사막이든 영하 20도 설원이든 고장 없이 굴러가고 표적을 정확하게 맞춥니다. 이건 밥 잘 먹고 월급 잘 받고 자부심 넘치는 우리 엔지니어들이 좋은 재료로 정직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북한 무기는 어떻습니까? 겉모습만 비슷하게 흉내냈지 속은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핵무기니 최신 미사일이니 떠들어대도 그걸 만드는 기반 자체가 부실공사인데 제대로 된 물건이 나올 리가 없죠. 마치 명품 가방을 샀는데 지퍼 열자마자 손잡이 떨어지는 짝퉁을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전쟁은 무기의 숫자나 화려한 스펙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무기를 만드는 기술력, 경제력, 그리고 시스템의 싸움입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은 이미 대한민국에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김정은이 자랑하던 무적의 미사일은 일본 중고차 부품으로 만든 조립식 장난감이었고, 바다의 요새라던 잠수함은 출항도 못하는 고철덩어리였습니다. 러시아가 급해서 사갔다가 피를 보고 있는 상황이 북한 무기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게 필요한 건 껍데기뿐인 신무기가 아니라 굶주린 주민들을 먹일 식량과 무너진 경제를 살릴 개혁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여전히 가짜 영웅을 만들고 가짜 통계를 조작하며 가짜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거짓의 장막이 거치는 날 북한 주민들도 깨닫게 될 겁니다. 자신들이 피땀 흘려 만든 그 무기들이 사실은 정권을 지키기 위한 거대한 사기극의 소품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만세! 라고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가슴 벅찬 소식 전해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화끈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희 채널을 더욱더 성장시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